자, 이거 얘랑 얘 이거 두 개가 문제 풀 때 사실은 제일 크게 도움될 거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는 사실 다 풀립니다. 예,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실질적인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온대적이압, 열대적이압, 양이 너무 많아요. 뭐 대기 파트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요. 오히려 대기 파트는 공부하면 틀릴 게 없어요. 왜냐? 이 세 문장으로 문제 푸는 순서가 정리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려. 물론 디테일한 암기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주어진 자료가 크게 풍향과 시간에 따른 풍향의 변화와 기압과 기압의 변화와 그리고 그 외에 풍속, 강수량, 기온 등등 뭐 이건 문제에 따라 달라요. 뭘 줄지 몰라. 근데 이런 식의 자료들이 막 나올 때 결국에는 자료 해석 순서가 1번 풍향 어떻게 변하는지 2번 기압 어떻게 변하는지 3번 그 외에는 어떻게 변했는지로 가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이 테크닉은 어떤 류의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이 되냐면 제가 보여드리면 되지. 대기 파트 문제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막 시간에 따라서 대기니까 쫙 앞으로 갑시다. 쫙 앞으로 가서 문제편에 여기 해양이죠. 어머 더 앞으로 가야 되네. 쫙쫙쫙쫙 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류의 문제냐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막 점들 찍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저기다 막 물어보는 어우 왜 이렇게 앞이야 뭐 이런 거 이런 류의 문제들 막 점 찍혀 있고 그죠? 이런 거 한 번쯤 본 적 있죠.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거의 다 저런 류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런 류의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슥슥슥 넘겨보면은 다 그런 류의 문제예요. 뭐 여기 태풍 쪽 특히 태풍 쪽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문제라던가 수능 문제네요. 그죠? 21년 수능 문제인데 이런 류의 문제라던가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강수량 그래프 9월 평가원 7번 문제네요. 22년 이런 문제라던가 보세요. 뭐 다 점들 막 찍혀 있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선들 있고 이런 류의 문제들 푸는 방법은 얘 하나로 결정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뭐 그냥 아무거나 띄워놓고 처음에 뭐 먼저 본다고? 풍향 자료를 먼저 봅니다. 그럼 뭐가 풍향 자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뭐가 풍향이에요? 왜냐면 기압, 풍속, 풍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면 뭐가 풍향이야? 점들의 나열이 풍향입니다. 점들의 나열이 풍향이에요. 왜냐하면 풍향이라는 건 내가 어떤 시간을 딱 보고 지금 무슨 풍 불어요? 이게 풍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동풍이요. 지금 남서풍이요. 지금 북서풍이요. 뭐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 점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A 먼저 볼게요. 12시에 지금 점 찍혀 있죠. 12시에 풍향 읽어보시면 N2 사이에 찍혀 있죠. 북동풍이 12시에 불었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6시에 점이 지금 어디 찍혀요? 쫙 가면은 S랑 W 사이니까 남서풍이 그때 불었어요. 이 뜻이에요. 풍향이 근데 계속 변하죠. 이 무슨 풍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 풍향의 변화를 읽어주는 거. 점들의 변화를 먼저 해석해 주는 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풍향 변화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계로 돌았냐 반시계로 돌았냐. 시계로 돌았으면 진행 방향이 어디였죠? 오른쪽. 반시계로 변했으면 진행 방향이 왼쪽. 그거를 먼저 체크하고 가는 거야. 한번 해볼까? 저 문제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그냥 6월 평가원 18번 문제 바로 그냥 죽여놔. A 자료 뭐 먼저 보라고요? 점들이 풍향이니까. 처음에 무슨 풍 불었죠? N이니까 북동풍. 그렇지. 가봐. 처음부터 가는겨. 뭐 평가원 18번 문제 뭐가 무서워. 바로 가는 거지. 어디 갔어? A지역. 처음에 북동풍이죠. 북동이 붑니다. 북동이면 불어오는 쪽이니까 어디예요? 북동에서 처음에 불어. 헷갈리니까 숫자 써. 1번. 그죠? 그랬다가 여기는 계속 뭐 북동풍 비슷하게 불다가 약간 동풍으로 바뀌었죠. 그치? 여기 끝에 보시면 동풍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동풍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2번.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동풍에서 쭉 가다가 막 남동풍도 불었다가 남풍도 불죠. 그죠? 남동풍도 불었다가 남풍도 불죠. 이쯤 했으면 사실 견적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시계죠. 시계 맞죠? 그러면 얘는 진행 방향이 어디? 오른쪽.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태풍 문제인가요? 태풍이 어떻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지. 태풍이. 그래야 태풍의 중심이 이렇게 지나가야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됐죠? 끝났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나라니까 북반구잖아요.
북반구 기준으로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내가 무슨 반원에 있던 거죠? 위험 반원. 북반구에서 오른쪽은 위험 반원.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 풍속이 좀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 반원이니까 속도가 좀 빨랐겠지. 한 번 더 해볼까? 비관측소에 있습니다. 비관측소에서 무슨 자료 먼저 보라고요? 점들의 나열. 이게 무슨 자료인데? 풍향. 처음에 얘는 무슨 풍이었죠? 북동풍, 거의 북풍에 가까운 북동풍이었죠? 해봐. 비. 자, 북동풍. 거의 북풍에 가까운 북동풍이죠. 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헷갈리니까 항상 숫자 쓰고 1번.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머, 거의 뭐 계속 북풍 불다가, 어머, 북서풍. 그랬다가 서풍. 그 다음 거의 뭐 서풍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가다가 북서풍. 그리고 서풍.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가죠.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방향? 그렇지. 반시계. 반시계로 풍향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진행 방향, 태풍의 중심이 어디로 갔다는 거죠? 그치. 내가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가줘야 내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거죠. 괜찮죠? 태풍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라는 거. 태풍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북반구 기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었으니까 무슨 반원? 아, 그렇지. 너무 잘한다. 안전 반원.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풍속이 상대적으로 어땠을까요? 조금 차갑겠죠. 네. 됐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풍향을 통해 이렇게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뭘 보는 거냐면 기압이에요. 기압 자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건 약간 좀 주로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주로 연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연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대 저기압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저기압이 난 가만히 있는데 우리한테 왔다가 어느 순간 멀어지겠죠. 그러면 저기압인 애가 가까이 오면 내 기압은 점점 어떻게 될까? 줄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최저를 찍겠지. 그거 다시 커지겠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최저를 찍은 그 최저를 찍은 순간은 무슨 뜻일까요? 나랑 제일 가까울 때. 그렇잖아.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지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감소했다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자료가 기압 자료예요. 그리고 그 제일 작은 최소값일 때는 어떤 뜻이죠? 나랑 제일 가깝게 지나갔을 때. 이거 꼭 적어놔요. 내가 여기다 빼먹었네. 그 기압이 제일 낮게 측정됐을 때는 나랑 가장 가까울 때. 즉 관측소랑 내가 관측하고 있는 열대저기압일지 온대저기압일지 어쨌든 그 친구가 제일 가까운 때죠. 좋아요.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료를 천천히 보면은 바로 해석이 됩니다. A부터 볼게요. 지금 아까 점들의 나열, 즉 풍향자료 해석했죠. 아니 보지 마. 그럼 뭐 봐?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근데 뭐가 기압이라고? 열대 저기압이 점점 가까이 와서 제일 가까워. 그 다음에 멀어지는 이 그래프가 지금 기압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기압 바로 찾을 수 있지.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 관측소. 어디에 이게 기압 그래프일까요? 요게 기압 그래프일까요? 선형적으로 감소했다가 선형적으로 증가한 얘가 기압 그래프라고. 됐죠? 그러면 기압 찾았어. 기압 찾았고 처음에 풍향 찾았고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풍속 그래프. 이런 식으로 풍향과 기압을 찾고 추가적으로 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문제에서. 풍속일 수도 있고요. 강수량일 수도 있고요. 기온일 수도 있고요. 그건 문제마다 다르거든요. 얘를 주는 이유는 2개 찾고 소거법 통해서 나머지 하나 찾은 다음에 얘네를 활용해서 그냥 어떤 자세한 자료 해석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2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걔를 통해서 제껴져서 남은 유일한 자료를 통해서 상황 분석하면 문제 끝나는 거다. 그치?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료에서 제일 근접했던 시간은 얘는 0시랑 6시 사이 한 3시쯤이겠네요. 얘는 0시랑 6시 사이. 얘도 한 3시쯤일 텐데. 뭐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변태처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기왕 저 아래 문제 안 봐서 문제 뭔지 모르는데 그냥 상황 분석을 한번 해보면 굳이 말하면 얘가 조금 더 이른 시간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얘가 좀 더 뒤인가? 같은 시간인가? 모르겠다.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예를 들면은 3시라고 하고 얘가 예를 들면은 4시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혹시 어디까지 나와요? 영상이? 여기 안 나오나요? 여기?
이미 그럼 이건 보여요? 잠깐 이쪽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책상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아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걸 하지 맙시다. 이거 너무 디테일해서. 네, 너무 디테일해서 안 하는 걸로. 이 정도 하고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궁금한데. 자, 최대 풍속은 B가 크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제껴져서 남은 요게 지금 풍속 그래프잖아요. 얘가 더 크죠? 잘 안 보이겠지만 앞으로 오셔서 보세요. 그래서 B가 더 큰 게 땡이겠죠. 잘못 풀면 안 되니까 27번, 4번. 네, 그러니까 기억은 땡. 맞죠? 태풍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는 A가 가깝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를 봐야 되니까 일단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중심까지 제일 가까운 위치의 데이터를 봐야겠죠. 데이터. 내가 가장 가까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압이 제일 작을 때. 기압이 제일 작을 때. 근데 그 똑같이 기압이 제일 작을 때인데 누가 더 기압이 작아요? A가 더 작죠. 그 말은 내가 열 때 저기압 중심에 얘가 더 가까웠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더 기압이 낮겠죠. 최단 거리는 그래서 A가 더 가깝게 되는 거고, B는 아까 했던 거다. B는 풍향 변화가 반시계로 일어났으니까 얘는 안전반응. 할만하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오, 월대결에 문제도 풀어드렸네요. 자,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려울 거 하나 없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기압의 세력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대적 기압이든 열대적 기압이든 중심 기압이 커지면 기압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 저기압이 저기압으로서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약화되는 거고, 온대 저기압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기압이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 더 저기압화 된다라는 거니까 중심기압이 작아지는 거. 괜찮죠? 중심기압이 낮아져야 세력은 강해지죠. 만약에 정체성 고기압이든 이동성 고기압이든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건 무슨 뜻? 고기압이 고기압 이름값을 더해야 되니까 기압은 상승. 만약에 고기압이 세력이 약해진다라는 건 고기압이 고기압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니까 중심기압이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요거는 너무 어렵고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질문이 워낙 많이 나와서 특히 상위권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본 건데, 어떤 저기압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A 지점, B 지점 두 개가 있어요. A 지점, B 지점 둘 다 얘는 B가 지워졌네. 어쨌든 A 지점, B 지점이 있는데 얘는 둘 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슨 반원에 위치한 거죠? 그치, 위험 반원. 둘 다 풍향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그치? 그리고 실제로 그려보면 A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으로 지나갈 때 1번, 2번, 3번. 그래서 짠, 짠, 짠 시계로 가죠. B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보다 조금 먼 지역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1번, 2번, 3번 돌긴 도는데 조금 덜 돌죠. 괜찮아요? 얘가 중심보다 궤적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풍향 변화는 둘 다 시계일지언정 더 가까이 붙어 있는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 돌기 때문에 풍향 변화량 자체는 A가 큽니다. 이해되시죠? 어머, 방금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같이 풀고 왔던 이 문제에서 중심기압이 더 낮은 A가 더 가깝게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풍향 변화량을 물어보면 둘 중에 누가 큰 거죠? 더 가까이 붙어 있었던 A. A, B가 우연히 또 일치하네요. A, B. 짠 것 마냥. 그죠? 신기하네. 근데 B는 안전반원이니까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기압 중심까지의 거리를 풍향 변화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저기압 중심까지의 거리는 저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태풍인데도 중심기압이 더 낮은 애가 더 가까웠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풀었지만, 풍향 변화가 동일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는 애는 이런 식으로 붙어서 짠 돌았으니까 많이 돌았을 거야. 그러니까 중심까지 거리는 얘가 더 가까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일한 1번, 2번, 3번일 때도 1번, 2번, 3번일 때도 풍향 직접 그려보시면 풍향 변화는 같을지언정 변화량이라던가 중심까지 거리라던가 실제 풍향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함부로 1번화하는 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터미디엇, 그러니까 약간 상급자, 중상급자를 위한 내용이니까 듣고 간단하게 이해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